정말 바이러스 숙주 같으세요. 아, 네.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요즘 난리죠. 네. 원작자 주동근 작가님을 모시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1등이잖아요. 좀 원작 얘기도 들어보고 네. 드라마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초대를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네. 저는 2009년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강시대소동 그리고 기도 이어서 아도나이를 연재 중에 있습니다. 네. 엄청 네. 바쁘시겠어요 요즘에. 바쁜 게 이제 좀 체감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지 네네. 이런 게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아직 못 마친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념하느라 스케줄을 좀 조심히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재 중일 때는 네. 더 그런 게 외부 일정 막 소화하다 보면은 이제 본편에 차질이 생기면은 저 바람 들었다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 요즘 인터뷰 요청도 많으시고 네, 그러시겠어요.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고는 있는데 네네. 이게 처음에는 엄청 길게 적다가 네.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점점 이렇게 막 의식의 흐름대로 적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서면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예, 대면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대면은 처음이세요. 네,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저기 네네. 웹툰니스트 데이 때 몇 번 뵀었어요. 근데 인사만 드리고 이게 깊은 대화를 못 나누다 보니까 오늘 조금 그쵸.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웹툰니스트 데이가 그 네. 네이버 웹툰 송년회인데 거기 막 작가님들이 막 수백 분이 계시니까 그쵸. 인사만 하기도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성격상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성격들의 작가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아싸 파티라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친해지면 또 엄청 또 맞아요. 네. 조금 약간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네. 1년 되면 다시 또 조용히 낯설어가지고 맞아요. 분명히 작년에 친했는데 분명히 말 났었는데 아무튼 요즘 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네. 1등이고 뭐 주변에서 연락 많이 오세요? 뭐 가족분들이나 뭐 잘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왔고요. 봤다고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살며 스쳐 지나간 사람들끼리 다 연락이 와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대화를 다 오랜만에 이런 친구가 있었지. 맞다. 그때 이분과 이런 추억이 있었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완전 인기가 실감이 나시겠어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사실 2009년 웹툰이잖아요. 네네네. 데뷔작이시고 네. 그러면 한 13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웹툰이 드라마화 되거나 영화화 되면은 최근 그래도 한 5년 이내의 작품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게 시작한 게 2008년도에 제가 도전 만화가를 시작했어요. 네네. 2008년이면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네. 취직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나름대로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네. 힘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올린 게 웹툰이었어요. 그 전에도 대학교 시절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었는데 만화과 아니세요? 저는 애니메이션과입니다. 애니과. 근데 만화를 꿈꾸긴 했는데 네네네. 그때 출판 시장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들어가야 된다. 네. 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네, 그쵸. 근데 또 만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 만화가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8개월 만에 정식 제의가 왔어요. 오! 네. 8개월 만에. 네. 지금은 더 어렵지만 지금 어렵죠, 많이. 근데 그때도 어렵긴 했지만 다른 분들이 이제 올린 분들이 네. 하나둘씩 떠나는 게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좀 조급하기 시작했죠. 8개월이면 꽤 길잖아요. 꽤 그때는 길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출중한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그때는 왜 다 동료들은 다 떠나가는데 나 혼자 나왔을까?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내려달래요. 지금까지 올렸던 거. 네. 항의가 너무 많아서 좀 잔인하다. 잔인하다. 이거는 학부모 항의도 많고 19세 이런 데 올리면 안 된다. 네. 네이버 메일 톡 받고 이건 네. 하지 말라는 게시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네네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고맙게도 일주일 뒤에 바로 뒤에 네. 네이버도 또 안타까운지 네. 우리가 19금을 다는 걸로 하고 결정을 했다. 정식 제의를 주신 거예요. 그때는 네이버에 19금 만화가 많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인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도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났고 저도 또 에피소드를 들은 게 네. 그 미리 보기 할 때 욕을 많이 들으셨다고 했죠. 처음에요? 처음에 네. 유료화할 때 욕 좀 많이 네. 먹었죠. 네. 저는 그때 그 도전 만화가에서 올라오면은 네. 공개했던 거 이후에 연재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네. 거의 저 때부터
1화부터 처음 시작해주는. 8개월 동안 한 거 다 내리고. 네, 내리고. 근데 그 시스템이 네. 독자들한테는 완전 분노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다 봤던 건데 1부터 처음 시작해야 되냐. 반년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욕을. 모든 첫 번째 시스템에는 욕이 엄청 따라오긴 마련인가 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던 어떤 미성년자 독자들은 이제 아예 못 보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이버 측은 그 원고료를 측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고맙게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악플이 달릴지는 몰랐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생전 처음 받는 악플이 막 거의 80% 이상. 왜냐면은 이 좋아해주는 만큼 돌아서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돈 밝히는 작가로 거듭나가지고 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게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쨌든 그럼 8개월치 세이브를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 거네요. 그게 한 24화 정도 돼요. 24화 반년 정도. 기다리긴 정말 힘드셨죠. 근데 그림체가 워낙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주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훈련이 안 된.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당시? 저는 7일 중에 하루 정도만 식재료 사고 거의 짱 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정밀하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딱 봐도.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복사 컷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컷도 그리지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써줘야지만 버틸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좀 전문적이진 않다. 근데 복사 컷 활용은 진짜 저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스토리에 몰입만 그렇게까지 방해만 안 하면 저도 엄청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 배경도 막 그런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거를 안 해봤거든요. 그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도와주는 친구도 없어요? 없어요. 저 혼자서 하고 있어요. 뭐 채색 배경 전부 다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분량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 팀 작업하는 친구들이랑 안 되죠. 안 돼요. 에너지도 그래서 그렇고. 근데 뭐 너무 그 부분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다음에는 팀을 꾸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하고 그 한번 근데 팀을 이제 꾸리면 다시 혼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편해서. 근데 문제는 제가 사람 부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쓴소리를 못할 것 같고. 저도 잘 못하는데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해보시는 게. 네, 맞아요. 마음 맞는 친구 찾기란 참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평생 안고 갔으면 좋겠지만 김성모 작가님처럼. 네네. 근데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해서 인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인복이죠. 그걸 제가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도전해 주세요. 다음에 공고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009년에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하셔서 연재를 쭉 하셨는데 이 만화가 어떻게 2022년에 드라마가 됐는지. 그렇군요. 그 질문이었군요. 생각해보니.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게 처음에는 뭐 잔인한 것 때문에 검색어 오르고 관심을 받았지만 오퍼가 많이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한 10화, 뭐 15화 만에 영화 결정돼서 막 사가고 이런 사람들 아예 뭐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 화제성을 캐치해서. 네네.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대략 한 10군데 그러니까 직접 만난 곳만 한 5, 6. 굉장히 많네요. 네, 영화 쪽. 드라마 쪽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만났는데 정작 만났을 때 되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관적인 얘기.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뭐 한국 시장이 뭐 이러이러해서 투자금이 적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우리도 좀비물을 할 거야. 근데 너도 알아도? 그러니까 사갖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야? 우리도 좀비물이고 학교 걸 할 건데 너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데도 있었고 한 군데는 물론 뭐 어딘지는 밝혀드리기 힘들지만 한 군데는 또 모셨는데 저한테 막 좀비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계시고 직원분이 계셨는데 아예 그 장래된 이해도 없고 왜 샀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막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옆에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작품을 몰랐지만 막 너는 어때? 너는 하는 게 좋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쪽이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네요. 그쵸.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여긴 아니다. 여긴 이해도도 없고 그쵸. 그냥 뭔가 화제가 되니까 부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것도 있긴 했는데 정작 이제 위에 물어보겠다. 뭐 이런 걸로 깨진 것도 있고 판권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저 그때는 혼자 뛰었거든요. 메인 매니지먼트가 네이버에서 해주시긴 하지만 없던 시절에. 그래서 막 대표님 그때 지금 네이버 대표님이신 김준구 사장님
그래서 막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얼마 밑으로는 팔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작가들한테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네네네. 만났는데 다 이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하를 팔면 이제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해가 되고 여기도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절들이 다 행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 거절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걸 잊고 살았어요. 그냥 그 차기작에만 몰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영상화는 그냥 잊어버리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총괄 PD를 하시고 계신 박순배 제작 PD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재규 감독님한테 또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책을 읽어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해서 미팅 자리가 주선이 됐어요. 저희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감독님이랑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획을 갖고 있다. 처음 만나보는 그런 적극성 때문에. 그게 언제예요? 그게 꽤 오래됐을 거예요. 2016년, 1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꽤 됐군요. 거의 탄생되기까지가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판권 판 게 한 5, 6년 지났고요. 네. 그렇게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판권 팔린 상태는 아니니까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송출할 건지에 대한 그게 막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쵸. 어디가 될 것이다, 어디가 될 것이다. 저도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근데 공중파로 가면 이게 잔인한 게 표현이 안 될 텐데. 그쵸.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게 영화면은 그래도 수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드라마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쪽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조금 잔인한 게 좀 공중파보다는 좀 괜찮으니까. 그렇죠. OCN이라든지 그리고 TVN 한창 그때 이제 드라마 퀄리티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뭔가. 뭐 해볼만 했던 시절이 한 건 팔고 나서 뒤늦게 이제 부산행이 나왔거든요. 사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좋았던 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인식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비물이 되는구나. 네, 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저희도 가능성을 받고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조급함도 있었는데 오히려 되게 저희한테 큰 이득을 남겨준 부산행이라든지 킹덤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받은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부산행 같은 경우는 좀비 플러스 기차, 킹덤은 좀비 플러스 뭐 사극. 근데 여기 이제 좀비 플러스 학교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만화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음에 요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계산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데뷔작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학생이었고 내가 제일 잘 아는 공간이 어디지? 라고 생각했을 때가 학교뿐이었어요. 그게 먹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 학교도 막 목욕 떠올리면서 생각한 거라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제가 뭐 변호사 이야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정보도 없거니와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은 할 수 없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포 장르, 스릴러 장르인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비는 먼저 했던 전 작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판타지잖아요.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학교를 정말 재난처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국판 새벽의 저주나 한국판 28일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현실적이에요. 그때 사스랑 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감염병, 그렇죠. 그런 거 사회적으로 이제 습득된 그런 게 있잖아요. 정보들. 재난이 퍼졌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때도 컨테이너를 세워서 뭐 막고 막 이런 것들도 사회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서 비판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게 한국이어서 그냥 한국적인 표현을 찾다 보니 그 기자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 사회 비판을 하게 되는 걸 넣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래서 넣었던 거고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도 뭐 달라진 부분이 없진 않았겠지만 좋아지고 있지만 좋아져야 될 부분이 많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계산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연재하시던 당시가 이제 2009년, 10년, 11년 이때잖아요. 저하고 정확히 겹치더라고요. 신과 함께 그릴 때하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만화를 이제 그리고 있을 때는 다른 만화 잘 안 보게 되는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사실 좀 금기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화를 그리고 다른 만화를 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요리 프로를 보는 느낌처럼 맞아요. 굉장히 좀 피곤해서 제가 그 연재 중이실 때는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그저께 이제 정주행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사회 비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되게
어떤 장르에 충실한 네. 어떤 좀비물이다라고 느꼈고, 오히려 원작을 보고 넷플릭스 거를 봤을 때, 드라마를 봤을 때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거기 굳이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원작에는 없는 몰래 출산을 하는 아이라든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9년 만들고 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댓글에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 아이들 무리가 이렇게 그 사태로부터 벗어나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그때 뭐 세월호가 많이 생각난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만든 작품이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였고요. 이게 저는 들은 얘기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본인들의 아이들에 대한 지켜주지 못한 사회 시스템? 이런 거에 투영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나라가 달라도 각자의 처지나 상황이 본인들이 따라서.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이렇게 안타깝지만 벌어진 거를 습득하고 말았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면 이번 작품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또 투영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저는 감독님께서 뭐 의도하신 바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느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 메시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편집자가 된 느낌으로 이거 빼기는 좀 그렇겠다 뭐 이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재난에만 집중하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몰입도는 있으나 좀 납작해졌어요. 제가 좀 작품들이 보면은 애들이 뭐 로맨스 씬이 없고 담백하게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웹툰에서는. 근데 지금 애들 서사가 많이 추가가 돼서 오히려 이게 또 세계에서 먹히는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작품이 굉장히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재주행하면 더 재밌어요. 이게 독려하고 막 홍보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화를요? 아니면은 드라마를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주행했을 때보다 두 번째 주행했을 때가 더 좋았거든요. 왜요? 처음에는 뭔가 느낌으로 제가 만든 작품이다 보니 아이들 얘기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집중도가 분산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감독탄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좋은 거예요.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그런 마법이 있네 이런 생각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드라마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붙는 것도 있겠죠. 물론 저도 이제 뭐 제 원작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만족하시는 정말로 만족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작품에서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보완적으로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인 청산 온조의 서사라든지, 그러니까 온조가 뭐 하는 인물이고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웹툰에서는. 그쵸. 근데 여기는 소방관의 백딸이고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를 좀 더 만들어주니까 이제 드라마가 또 이재우 감독님이 그런 데는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그거 아세요? 그 작품에 이제 심파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도 당하는 심파. 알죠. 그거는 밥솥. 저 울었거든요. 알고도 당하는 거. 그쵸. 저는 그 부분에서 울었어요. 드론으로 그 트럭에 계신 엄마 아빠 확인하는 지민이. 그것도 웹툰에는 없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는 전화 통화로만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획기적이게 되게 드론으로 확인했을 때 저도 좀 많이 슬펐는데, 근데 포인트가 저는 이제 알고도 당했다. 포인트 3가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 주셨던 것도 좋지만 경수가 감염자가 아닌데 이제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막대기 맞아서 애들 돕다가 함성민이랑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진짜 좀 좋더라고요. 연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도 가고. 그리고 진짜 알면서 당하는 게 청산이랑 엄마랑 마주할 때 알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엄마를 패잖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또 알고도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3번째는 약간 팔이 안으로 웃는다고. 명찰을 주고받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웹툰에서도 다뤘고, 웹툰에서 또 애정하는 컷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연기를 또 잘해주셔가지고. 나 세상에 진짜 행복한 놈이다. 행복한 놈이다. 너무
재밌게 슬프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 웹툰에서는 네. 약간 혼잣말이었어요. 네. 혼잣말이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비들을 끌어모으면서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그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정말 알고도 당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질문도 받았는데 제일 궁금해하신 분이 그런 거였어요. 새로 붙거나 달라진 네네네.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데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반대로 좀 이건 좀 뭐 이렇게 약간 아쉬웠던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없어진 조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시퀀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귀남이랑 양궁부가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스토리가 이제 각색이 되면서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컷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말 네. 조금 아쉬웠던 거 네. 거의 전반적으로는 없는데 네. 테니스 코트장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네. 네트에 걸려서 이렇게 좀비들이 이렇게 하고 온조 아버지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이들이 좀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버지가 혼자서 캐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아버지가 다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밍적으로 네네네. 왜 저렇게 희생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만드실 때 뭐 생각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달받은 입장으로서는 네.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테니스장에서 뭐 좀비를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러닝타임을 조금 더 주고 네. 좀 색다른 방법으로 죽였으면 네네네.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다. 그리고 네. 웹툰보다 더 좋았던 서사가 담긴 컷들도 씬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칫 드라마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원래 먼저 본 쪽이 원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쵸. 네. 그분들은 제 웹툰을 싫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네. 서사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또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네네. 그래서 지금 2009년의 웹툰을 보면은 지금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많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감안을 하고 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네. 가장 또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좀비 사태의 원인이 이게 이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 자체가 되게 크게 바뀌었어요. 원작에서는 바닷속에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생물체에 의해서 이제 맞아요.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는 정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게 이제 어떤 학폭에 기원을 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나? 이런 걱정이 있었고요. 알았으면 네. 설정을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냥 미스테리로 하는 게 쉽고 편한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그 햄스터 물리는 부분에서 번지잖아요. 사실 햄스터가 원인이 아니었고 네. 거기는 약간 28일후의 오마주 같은 28일후를 보면 그 원숭이에 물려서 원숭이죠. 네. 분노 바이러스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속길 바랬던 거예요. 장치였던 거예요. 그냥 햄스터. 사실 동해 바다에서 이제 알 수 없게 운석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네. 해양 생물에 기생하면서 이렇게 그 해양 생물에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낚시를 갔다가 그 진수랑 뭐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고 네.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네. 아버지인 이병찬이 자기 아들을 네.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네. 어머니도 죽이고 뭐 그렇게 몰래 이렇게 아들을 감추고만 있다가 네. 우연하게 자기가 실험하던 네. 그 햄스터에 물려가지고 현주가 네. 그 감염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묶어뒀어요. 사실 감염된 게 아니라서 네. 좀 상황이 애매해진 거죠. 네. 묶어놓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낸 게 아들의 피를 넣자. 어쩌다 이런 생각을. 네. 그래서 피를 넣고 그 현주라는 친구를 방생을 하죠. 그게 세상을 어떻게 그냥 세상 망해라! 네, 그쵸. 그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우리 진수 대신에 네. 실험체가 그러니까 네. 그 처음 발생시킨 좀비가 네.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어서 네. 저는 그걸 만들었을 때 이제 그 햄스터 자체가 워낙 28일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맨 끝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외계 바이러스라는 게. 네, 그쵸, 마지막. 사실은 햄스터가 아니라 기원은 딴 데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드라마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얼마 전에 네. 감독님이랑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요? 네. 기원이 이병찬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걸 보고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깜짝 놀랐었다. 네. 근데
학폭에 대한 그런 그 복수? 막 이런 컨셉을 잡았다는 그 시나리오를 듣고 네. 이거면 괜찮다. 이거면 저도 학교랑 이어지니까. 네네. 이런저런 일로 이병찬이 만든 바이러스다. 이게 납득이 되니까 아 이거는 제가 그때 회의에 참가했어도 오케이 했을 거다. 너무 마음에 든다. 말씀드렸거든요. 대체로 다 마음에 드시는군요. 뭐 전반적으로 다 뭐 좀비물이 진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원도 많이 들고 고생해 주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좀비물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신 분들이 스텝에 참가를 많이 했어요. 좀비 분장하신 분들이나 이미 다 베테랑들, 이미 부산행 킹덤 만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그 안무가들이나 그거 안무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좀비 움직임을. 정말 K 좀비. 그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만 만들어서 그런지 결과물이 굉장히 흡족했고요. 일반적으로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간 월드워 제트 그런 것처럼 돈이 많이 든다면 우리도 사실 그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뭐 물론 다른 타 작품보다는 많겠지만 최고의 이제 아웃풋을 뽑아냈다. 12부작이면 볼륨이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원작하고 드라마가 엔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원작은 그냥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좀비물에서 많이 본 클리셰 사실은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잘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드라마는 원작보다는 좀 더 약간 이거 뭐 시즌 2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으면서 끝났거든요. 혹시 뭐 더 그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그릴 생각은 없고요. 네네. 그걸로 서사가 딱 완성형이라고 생각해서 제 웹툰이 그 웹툰은 그렇게 끝나서 만약에 벌어진다고 해도 정말 그 일본으로 건너가는 걸로 끝나거든요. 저는 그 바이러스가 그게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벌어진 내용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재미가 반감되는 부분도 있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은 해보는데 실행이 못 옮기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는 또 달라요. 이게 시즌 2, 3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 할까? 그렇죠. 잘 되면은 시즌 2가 나오잖아요. 그걸 염두에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말이 다른 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1인데 만약 시즌 2가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원작 없이 이 세계관만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작품에 빠져서 이제 즐길 준비가 됐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주동근표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라 이제 이재규 감독님의 지금 우리 학교는 되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재규 감독님의 팬이었거든요. 다모랑 베토벤 바이러스 완벽한 타인 다 재밌게 봤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이제 창작자로서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전 즐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한다고 해도 제 작품 웹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호 보완적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스파이더맨이 엄청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아이언맨이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전 저대로 이 작품도 제가 애정하는 제 작품인 거고 이 작품도 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굉장히 열려 있어요. 어떤 작가님들은 이건 바꾸면 안 되고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되고 뭐 본인이 직접 집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작가님은 상당히 열려 있고 이 세계관으로 아예 오리지널 스토리가 나와도 상관없는. 그럼요. 뻗어줘도 좋고 뭐 시트콤으로 만들어도 좋고 뭐 뮤지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뭐 변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다 제 작품에서 이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제 식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말 바이러스 숙주 같으세요. 그러네요. 표현이 멋지시네요. 그런 게 다 의도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뻗어나가고 변이도 일으키고 그럼요. 그냥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게 좋으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작품이 잘 됐거나 흥행했을 때 뭐 다른 걸 못 건져도 저 이름 내가 지었다. 그쵸.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런 질문이 또 많았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다 등장인물들 뭐 온조, 남라, 온조, 청산이 뭐 수혁이는 그래도 흔하고 나연이랑 이런 이름들은 흔한데 이런 장명 센스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나와있던 그런 이름과는 좀 안 겹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고요. 근데 나머지 또 너무 다 그런 이름들만 나오면 좀 그렇죠. 현실감
감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곳곳에 조금 흔한 이름을 넣었어요. 뭐 경수, 뭐 그런 쉬운 이름들 넣긴 했는데 네. 그걸 만들었을 때 좀 어감을 많이 중요시 생각은 했는데 네. 제가 남나를 네. 발음해본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냥 쓰기만 하고. 근데 제가 촬영장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헤드셋으로 이렇게 그 촬영장을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독님이 씌워주셔서 네네네. 라붐처럼 네.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네. 남나 계속 이 발음을 연습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남라 쉽지 않죠. 네네네. 근데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발음해야 되니까. 근데 역시 배우분들이라서 잘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제가 되게 죄송한 거예요. 내가 지은 건데. 쉽게 지을 걸. 불리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불러보는 거를, 말하는 거를. 네네. 그래서 뭐 감독님도 웃으시면서 남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예요? 남색 비단이란 뜻이.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그때 남나 썼을 때 의미가 좀 이상한 거면 안 되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남색 비단? 뭔가 좀 차가운 느낌도 있고 괜찮은데?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온조도 뭔가 따뜻한. 네, 백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따뜻한 느낌의 네. 뭐 그런 애들한테 약간 솔선수범해서 약간 네네. 엄마 역할을 해주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드는. 청사는요? 약간 걔도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특이하죠. 네. 조금 그냥 푸르른 느낌. 약간 파란 밝고 느낌. 막 이런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외엔 나머지는 딱히 이름 짓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주변인들 이름을 같이 네, 쓰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이 야, 내 이름 넣어줘 했던 친구도 있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단역으로 나온 케이스고요. 네. 정말 주변 인물 중에 넣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박미진. 네. 그 친구는 정말 웹툰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생기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요? 네. 와이프가 대학 다닐 때 네. 제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네. 이러이러한 캐릭터고 쿨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혹시 주변에 약간 인물 참고할 분이 있느냐 친구 중에. 네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관상이었어요? 아니 그냥 거기 나온 얼굴이랑 비슷해요. 웹툰에 나온 얼굴이랑 비슷하고 신는 신발도 뭐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성격은 제가 뭐 창조해낸 인물이긴 하지만 최대한 외관은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많죠.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해서 너 이름 사용해서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와이프가 축하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분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작가님 그림체면은 아마 진짜로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체. 완전히 닮진 않았지만 느낌이 저분? 웹툰 속 박미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네네네. 그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광시 대소동, 귀도, 와도나이 지금 현재 연재 중이신데 다른 작품 영상화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영상화 계획은 없고요. 네네. 영상화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느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2년 만에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네네. 굉장히 빠르게 영상화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7, 8년 걸린 어떻게 보면 13년 걸렸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마음을 좀 비워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지금쯤 다른 작품들도 아마 그 관계자분께서 엄청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막상 봤더니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을 비워두고 근데 항상 이걸 나왔으면 이게 영상화돼서 배우분들이 연기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 정도는 하는데 저도 항상 상상은 해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상상은 하는데 그 오퍼가 와도 아니야 찔러보는 거야. 절대 될 리가 없어. 항상 약간 좀 경계를 하시는군요. 경계를 하죠. 안 될 걸 항상 늘 생각하죠. 안 될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저 사실 지금 우리 학교는도 판코 팔고도 만들어질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그쵸. 오래 걸리면은 그냥 내려놓게 되죠. 정말 크랭크인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크랭크인 들어가니까 엎어질 수도 있다. 이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크랭크인 들어가도.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정말 릴리즈가 딱 돼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예고편이 나왔을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고편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예고편 너무 좋았어요. 예고편 너무 좋아가지고 감독님한테 바로 톡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다. 이것만으로도 소원 풀었다. 저는 신감께는 예고편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뭐냐, 뭐 중국 영화냐. 그래가지고 막 다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막 이런 분위기가. 근데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신기한 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낮추고 네. 갑자기 본편을 들어가니까 재밌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예고편이 티저가 3번 나왔나 그랬을 때마다 네. 이 반응이 망했다. 뭐 이런 반응에다가 갑자기 메인 예고편이 나오니까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르군요, 다. 네. 빌드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너무 막 기대하게 해도 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별로여도 그렇고. 네네네. 미묘한 그게 있더라고요. 미묘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 아마 그분들은 그쪽에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계산은 하겠죠. 네. 그럼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시 보기 수익은 짭짤하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이게 뭐 오늘 기사로 무슨 80배 늘었네. 근데 80배? 네, 80배 늘었네 이렇게 하지만 네. 기존에 팔린 게 적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0원 팔리던 게 80만원 팔린. 네. 그래서 좀 과장이 있다. 이게 네네. 제가 들리는 방, 제가 서치한 기존의 작가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근데 앞으로는 열려 있겠죠. 네. 앞으로는 열려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현역 인기 웹툰 작가님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 정도는 아니군요. 네, 제가 늘 다른 분들께도 늘 말하지만 네네. 덕몰이를 가능케 하는 그림체가 아니에요. 아니 덕몰이라기보다는 네. 예전처럼 드라마가 한 주 한 주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12개를 팍 풀어버리니까 이게 화제성이 길어야 한다. 맞아요. 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수혜를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벌이보다는 엄청 짭짤한데 늘 경험해왔던 다른 분들의 수익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엄청 극적일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그건 최규석 작가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던데 요즘 그런 경향인가 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림체가 이쁘거나 정말 볼 가치가 있는 웹툰, 소장하고 싶은 뭐 그런 웹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제 그림체를 좀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특이해서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고 매력 있어요, 진짜. 공포 매니아 분들은 되게 좋아하셔서 앞으로도 뭐 저는 그림체를 바꿀 생각은 없어서 공포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 나온 김에 네네. 지금 보면은 뭐 좀비, 강시, 외계인, 뭐 괴담 이런 쪽 만화를 계속 그리셨잖아요. 원래 좋아하셨어요? 네, 일단은 스릴러 같은 거라든지 좀 미스테리한 스릴러,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그림체도 특화돼 있어요. 막 약간 그냥 뭘 그렸는데 저는 이쁘게 그렸다고 그렸는데 너 그림체 무서워. 무서워. 뭔가 이상해. 기괴해. 뭐 이런 기분 얘기 나빠. 들으면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극찬이죠. 그림체가 훌륭하다는. 가만히 있는데 무섭게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장점을 살려서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로맨스 하긴 좀 그렇고요. 그거에 맞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행인 건 제가 또 그런 작품에 또 꽂혔어요. 또 그런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에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남들한테 그걸 과장하거나 좀 재밌게 해서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완전 천직이시네요. 그럼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수학여행 때 다다다다다 이거 하시는 그거 무서운 이야기 그거 하다가 뺨을 맞은 적 있어요. 너무 무섭게 해서. 근데 그게 뿌듯하더라고요. 극찬이네요. 네. 그것도 친한 친구인데 놀라면서 싸대기를 딱 때리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짜릿해. 이야.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그러면은 이런 어떤 괴기 외길로서 좀 다른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 뭐 만화, 게임, 뭐 영화,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곡성 되게 좋아해요. 곡성을 너무너무 재밌게. 뭐 랑종까지도 좋아하고. 랑종. 네, 다 그분의 작품이라면 무조건 좋아. 아리에스터 감독, 뭐 미드소마라든지. 너무 기분 유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정말 기분 나쁘던데요. 그 감독 작품. 극찬입니다. 그 두 분 작품 이외에는 따로 요즘에는 생각나는 게 없고요. 예전에는 늘 말씀드린 게 28일후랑 새벽의 저주를 말씀드렸어요. 28일. 좀비물 다룰 때는 저한테는 약간 바이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는 주술 혹은 느림 그리고 막 좀비 나오면 무조건 웃겨야 되는 막 이상한 행태라서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저게 재밌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킬링타임용 정도 생각했는데 28일후랑 새벽의 저주 왔을 때는 야 이거 현실에서 벌어질 것 같다. 28일후는 정말 대박이죠. 뛰는 좀비? 그럼요. 뭐 뛰는 좀비가 거의 그때부터 좀 충격을 안겨줬다고 해야 될까? 그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전력 질주.
네, 맞아요. 네. 그게 28일호가 2003년이고 네. 그 바로 다음에 새벽의 저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연타석으로 이렇게 땡 맞고 네.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한국판 좀비물을 만들어야겠다 계속 암시를 받았죠. 너무 꽂혀가지고. 이번 그 작품에서도 네. 그 좀비들이 엄청 뛰더라고요. 아, 엄청 전력 질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뭐 다치시지 않았을까 걱정될 너무 정도로. 걱정이었고요. 근데 네. 제일 걱정된 건 급식실신에서 막 스프링클러가 막 터져가지고 네,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롱테이크로 되는 장면이 있는데 네. 보면서 와이프랑 어이쿠 저거 어떻게 진짜 고생했겠다 이 말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급식실하고 네. 도서관, 도서관 씬. 책장 넘어질 때 네. 이거 어떻게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남을 만한 네. 영화사에 나올 만한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네.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네. 아무래도 나오면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찍었지? 저거 다치는 거 아니야? 어디 찍혔을 텐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한테 그 생각이 들면 되는데 네. 좀비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비 연기하신 분들도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첫 주행 때보다는 두 번째는 그런 걸 내려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온전히 그냥 이야기만. 네네네네.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네. 안 보이는 것들을 처음에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제가 옆에 스태프가 된 양 바라보게 그쵸. 되는 거예요. 네. 온전히 못 즐겼던 것 같고 분명히 첫 번째 봤을 때는 빼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빼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이제 감독님의 재주행하면 더 재밌어요 라는 말이 그런 그때 뜻이었군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하여튼 온전히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도 약간 좀비물이 오랜만에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엄한 잣대로 보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는데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만들려면 이렇게 막 약간 검수하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면 맞아요.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장르물이야말로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뇌를 비우고 그럼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넷플릭스에 엄청나게 그런 작품들이 많죠. 그렇죠. 인기 있는 이유도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거의 다 질문을 다 했어요. 실례지만 어디 주시신지. 저는 안 그래도 검색을 해봤었군요. 그 전부터. 네. 우리 주신가 이렇게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두루주. 네, 두루주예요. 저는 신안주. 불굴주. 신안주를 쓰고요. 아예 다른 주시군요. 그래도 주주 클럽이니까. 그러니까 내적 친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주작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주작가님 네네. 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사실 제 이름을 가명을 쓰려고 했거든요. 필명이요? 네, 동그리, 그러니까 이름이 주동근이다 보니까 동그리로 해서 작가님, 그러니까 그 연재를 하실 때 닉네임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동글이라고 딱 정확하게 적어놨거든요. 네네. 보내드렸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주동근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냥 본명을 보내신 줄 알았나? 근데 그걸 몰랐는데 조석 작가도 똑같은 경험이 왜 에피소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걸 했는데 조석으로 올라왔다 뭐 이런. 그래서 어제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누락이 됐나 보군요. 저거 약간 의도인가? 약간 큰 계획인가?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익명성에서 작품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름을 썼었는데 그래서 저는 도전 만화가 때부터 동글이를 썼었어요. 동글이. 그리고 지금도 그냥 제작 동글이라고 영어로 딱 써져 있는데 어떤 댓글에 막 자아를 분열해서 자기 이름을 동글이라고 부르는 거 진짜 역겹다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존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같은 사람이에요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기를 한 건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운동 잘 못해요. 그래요? 저 거의 한 작품마다 10kg씩 찌는 것 같아요. 10kg씩 찐다고요? 네. 그래서 뭐 뺄 때는 또 느리게 또 5kg 뺐다가 또 다음 작품은 10kg 찌고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지금 우리 학교 했을 때는 체중 미달이었어요. 체중 미달이었다고요? 네네. 그 정도로 찌셨군요. 그 정도로 좀 약했다가 한 작품 끝나면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끝났을 때가 제일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보기 좋았다가 어떤 분이 혹시 주동근님은 헬창이시냐고. 왜냐면 운동할 때 주로 쓰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협력근도 있나요? 뭐 그런 질문이 올라와서. 근데 그게 제가 주동근이 뭐죠? 라고 했을
지도 모르지만 네. 제가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 예. 그 주동근을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협력근 이렇게 기랑 되게 전문 용어죠? 네, 전문 용어인데 솔직히 저는 이제 운동 그쪽이랑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뭔지 몰랐는데 네. 제 이름을 검색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연히 아시게 된 거예요. 네, 전문 용어를. 그래서 장난삼아 저도 네. 웹툰의 네. 그 마지막 작가의 말에 네. 저는 기랑근 씨와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썼었어요, 한번. 누구랑요? 기랑근 씨와 그 근육이죠, 그것도. 네. 근데 근육 이름 중에 가장 사람 이름 같은 사람이 기랑근. 기랑근. 네. 진짜 사람 이름 같네요. 그러니까 주동근도 사람 이름이지만 네. 기랑근도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장난스럽게 네.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알아듣던가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모르는데 운동하신 분들만 빵 터져가지고 운동하신 분들만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좁은 타겟의 네네네. 개그였네요. 네. 거의 다 무시하던데. 뭔 소리야? 근데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이제 연재하신 중견 작가신데 건강 관리나 뭐 이런 거는 좀 늘 걱정하고 있어요. 늘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 갑자기 지금 이제 40인데요. 35대부터 이렇게 이상 신호가 온다고 해야 될까? 안 아픈 곳이 쿡쿡 쑤신다든지. 그쵸. 아무래도 오죠. 네, 그 옛날처럼 밤새는 게 힘들어진다든지. 그쵸. 체력이 훅 떨어지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팀 작업의 절실함. 요즘 좀 지각도 하신다면서요? 지각은 옛날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왜 늦는 거예요? 왜? 일단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네, 뭔가 작품의 이렇게 마감을 쫙 하다가 약간 독초가 돼요. 훅 떨어지시네요. 네, 훅 떨어져가지고 막 빌빌대다가 다시 또 이걸 또 발동시켜서 올리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에게 막 한 2달 쉬게 하면 또 신나서 그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그림에 이게 놓으면 되는데 이쪽 컷 그릴 때는 그만하고 넘기면 되는데 굉장히 오래 잡고 있어요. 네네네. 저도 모르게 네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버릇을 좀 버리면 분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네. 맞는 사람을 찾아서.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현재 아도나이 이제 연재하고 계신데 이 만화도 2년이 넘었죠? 네, 본의 아니게 원래는 100회 좀 안 되게 끝내고 싶었는데 넘어버렸어요. 아도나이는 언제쯤 마무리가? 6월 전에는 끝낼 생각이고요.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쉬어야죠, 무조건. 쉬고 여행을 못 가가지고. 근데 쉬어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쉬면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은 고향에도 좀 가야 되고요. 제가 뭐 거의 명절 때 거의 못 가고. 경주요? 네네네. 명절 때도 못 가고 이제 가까운 곳도 잘 못 가요. 좀 운동 삼아서 집 주변만 도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당연히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여행을 못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너무 집 밖을 못 나왔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혼인데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왜냐면 전 국민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람이 있다면 연재쯤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어디든. 뭐 백신을 맞았으니까. 뭐 정말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제주도라도 가보고 싶고요. 그렇게 쉬면서 또 다음 구상을 하는 게 제 목표. 다음 작품도 괴기 소재가 될까요? 그런 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말 안 할래요. 뭐요? 다른 작품에 다른 장르에 도전해 보실 생각 없어요? 있긴 한데요. 네네. 이것도 저는 다음 작품 만들 때는 그래도 이제 와이프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의견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랑 거의 MBTI 극과 극이라서. 그래요? 네, 극과 극이라서 뭔가 그 자문을 구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냉철하게 잘해줘요. 그게 좀 다른 게 좋잖아요. 왜냐면 뭐 저 같은 성향만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와이프한테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약간 요리사가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렇게 맛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로 맛봐주는 것처럼 좋네요.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줘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책도 많이 읽는 저는 책을 잘 안 읽는데 책도 많이 읽는 친구라서 이 친구를 꼬셔가지고 웹툰판에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창작 쪽으로요? 왜냐면 웹툰도 많이 보고요. 저보다는 뭔가 네이버 담당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류의 보조근이네요. 그렇네요. 주동근 보조근.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마구잡이로 쓸데없는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뿜어내는 스타일이라면 정제를 해주시는 거죠. 정말 좋은 콤비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적인 것 말고도 이렇게 그림을 보조해준 친구들 좀 구해서
저도 집단 팀을 만들어서 창작을 해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포부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네. 경제적인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는 관건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수익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런 스튜디오, 그럼 개인 작업실을 아직 없거든요.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 아직 노후라고 얘기하기 아직 창창하긴 한데. 아니 저도 그런 시스템 잘 구축하셔가지고 네, 계속 그럼요. 좀 좋은 작품들 많이 그럼요.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만화 재밌게 봐주신 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가 이제 설날을 맞아서 넷플릭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이재균 감독님과 이제 많은 스태프, 많은 배우님들이 정말 좀비물에 애정을 갖고 지금 우리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네. 이제 이게 공개되고 나서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저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들뜬 마음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가라앉히죠? 작업이 못 가라앉히겠더라고. 막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재생을 계속 해놓는다든지 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기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 네. 시즌2를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야 되고 약간 조금 이미 뭐 압박을 하세요. 감독님을. 저도 나름대로 압박을 해볼 테지만 2를 기대하신 분들은 압박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